자, 바이오 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참 이게 좀 그러네요.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지난주까지 이러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이 FM 가이드가 이번 주에 이걸 좀 바꿨는데 이 신규 상장주 종목의 이전 실적 같은 경우를 다 지워버리고 없습니다. 이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전 실적이 나왔었죠. 그 앞서서 비교 대상으로 이거 아우토크립토 같은 경우에 지난 4개년간 실적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적자 연결되는 그 실적이 다 나와 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고 없죠.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이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앞서의 실적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안 보여요. 이거. 그래서 저 앞쪽에 지금 나오질 않고 지금 아예 지금 숫자 자체가 좀 드러나질 않는데요. 자, 이 바이오 비주 올해 5월 달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지금 연속적으로 상장주들 설명되는 것처럼 얘도요, 상장 첫날 더블로 마감이 된 종목이에요. 메디컬 에스테틱이라고 되어 있죠. 즉 제약하고 의료 이게 이름으로는 이런 식으로 쳐서는 아까 앞서 분께서 잠깐 나왔던 아이지넷 같은 경우에 이거 뭐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상장을 시켰냐라고 하면 전부 다 뻥튀기해서 헤쳐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들어오면 이 아이지넷 같은 경우요 인쇼테크라고 했습니다. 인쇼테크 그냥 우리말로 하면 보험 대리점이요. 보험 대리점 인쇼테크죠. 그리고 여기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에 또 이 종목 바이오 비주에서는 메디컬 에스테틱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동종 기업들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짝하고 이제 저점 찍고 깨졌다가 다시 올라 들어오고 그다음 깨졌다가 또 반등이 살짝 나오고 이런 흐름들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뜰 때 같은 경우 이제 미용주들이 뜰 때, 피부 미용주들이 뜰 때 당연히 이 종목이 같이 이렇게 반짝합니다. 이건 이제 상장될 때 설명드렸던 거예요. 바이오비주, 동종기업, 휴메딕스, 바이오플러스하고 비교해 보면 간단히 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좋은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너무 비싸게 상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올라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 밑에 이제 피부 미용 삼총사 나란히 들어오고 있는 이 밑에서 나란히 들어오고 있는 이쪽에서 잘 아시겠지 이제 보톡스하고 이런 걸 전문하는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메디컬 에스테틱 얘네 다 똑같아요. 걔만 지금 들어왔던 바이오 비주만 메디컬 에스테틱이 아니고요. 얘도 그러고요. 이제 휴젤은 워낙에 위쪽 부분에 있는 애들이니까 제끼고요. 그 밑엔 바이오 휴메딕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휴메딕스 똑같습니다. 보톡스 등등등등 이렇게 뚝 들어가는 히알루로산 필러 그리고 그 밑에 다시 하바리 그 아래쪽에 하바리 바이오 플러스 다 똑같아요. 걔나 다 똑같은 계열이라 합니다. 이 휴젤 같은 경우에도요. 휴젤도요. 스킨 부스터 있어요. 여기도. 화장품도 있고요. 스킨 부스터 있고요. 화장품은 심지어 솔브레인에도 있습니다. 솔브레인이 홀딩스가 화장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여기엔 전혀 지금 영향을 미치지를 않죠.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에 자, 지금 고가에서 53% 깨져 있습니다. 53% 고가에서 53% 깨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 상장 첫날 고가 같은 경우 약 시가총액 4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죠. 시가총액 4천억. 자, 실적은 이렇게 나왔고요. 요 중에서 스킨부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입니다. 25%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필러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필러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까지 보면 직전 연도에 438억에 118억 이익을 보였는데 자 올해 지금 2분기에 실적 나온 거 이제 상장되고 난다 한개 분기의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하고 이익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죠.
예? 그래서 상장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실적 반드시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아니라 10개 종목에서 9종목이 실적 마사지를 하는 게 한국 증시 IPO입니다. 자, 괜히 한국 증시 IPO는 총체적 사기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장하는 기업 새끼들이나 거래소 새끼들이나 이걸 가지고 허구한 날 1000대1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장난을 치는 증권사 새끼들이나 다 똑같이 작당하고 사기치는 게임이라는 얘기죠. 얘도요, 경쟁률 또 1100대1이죠. 너도 나도 경쟁률 1100대1 만들고 공모가 밴드 상단 9100원 만든 다음에 상장 첫날 26000원까지 당겨놓고 개패대기. 자, 이래서 아직도요, 이렇게 깨져 있지만 공모가보다는 위에요. 이렇게 깨져 있어도 아직 없고 공모가보다는 위야. 우와! 그 공모에 들어간 사람. 근데 공모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경쟁률이 1000대1인데. 그러니까 공모 들어가서 몇 주 받냐 이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공모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따따블 넣으면 그걸 가지고 치맥값 하면 딱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날리고들 계신 거죠. 자, 이게 다시 얘기 드렸습니다. 바이오비주 시가총액이 4천억이었죠. 자, 그러면 제가 비교 대상으로 설명드렸던 그 기업들 보겠습니다. 크게 차이 날 게 없는, 자, 여기 이런 식의 기업들. 자, 이 휴메딕스가요. 휴메딕스가 작년에 1600억에 400억이었습니다. 내년에 2000억에 500억 됩니다. 이익이. 얘가 시가총액 5천억밖에 안 돼요. 이게. 그다음에 얘는 한참에 좀 너무 벌어져 있죠. 이제 그 아래쪽에 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 자, 여기 이 종목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바이오비즈는 요급으로 들어가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요. 바이오비즈는 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바이오비즈에도, 이 바이오플러스에도 얘도요, 2024년 실적이 664억에 237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207억에 21억, 그 전에 230억에 70억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벌써 437억에 92억이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가 시가총액이 3,600억입니다. 이러면 이 바이오비주라는 얘가 시가총액이 상장될 때 당시에 얼마나 비쌌는지 나오죠. 얼마나 비쌌는지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전망은 이렇게 때렸는데 현재 실적 가지고 이 내년 전망 같은 경우 이런 거 주로 알표하면서 공모 단계에서 내놓은 그 실적 가지고 전망치 뽑는 거예요. 이거 즉 회사 측의 전망인 겁니다. 이게 시장의 전망이 아니라 회사 측의 전망이야. 그러니까 알표 단계에서 우리가 실적이 이만큼 날 건데 이래가지고 뻥튀기들이 있는 대로 시키긴 그 전망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믿으시면 안 되고 실적이 나오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익제약 같은 이런 수준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나는 있죠. 모멘텀이. 자, 아우토크립트라는 이런 병신 같은 아이지넷 같은 종목들은 아예 모멘텀 자체가 못 뜰 모멘텀 자체가 없잖아요. 보험 대리점. 뭘로 뜰 건데? 보험주들이 올라가서 얘는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스킨부스터죠. 즉 피부 미용주들이 올라올 때 그때는 올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2분기 실적이 지난 분기 실적이 지금 너무 나빴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실적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번 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 분기 실적에도 개판이라 그러면 볼 필요가 없죠. 자, 지금 밑으로 이제 이 메이저 종목들 올라 들어갔다 잠깐 따로 올라 들어갔다가 밀려 내려갔던 걔들 살펴보면 되거든요. 자, 이번 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분기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요. 매출 66억 나왔고요. 매출 66억 나왔습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128억이 되는 거죠. 128억. 이제 여기에도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에 바이오플러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4분기 실적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71억밖에 안 됐었어요. 438억 중에서. 그리고 이거 이제 비교 대상을 가려버려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만 일단 뭐 그대로 보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림이라고는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작년 2분기보다 일단 매출이 우선 줄었으니까요.
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작년 2분기하고 똑같고요. 그럼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 자 넘어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작년도 상분기가 69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66억. 일단 매출 하회. 이제 2분기 연속 매출 하회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에 23억 올해 24억. 약간 늘었네요. 그 다음에 자 아래 지금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24억으로 조금 늘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아주 돋보이는 실적은 아니다라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 잘하면 전년도 수익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전년도 꼭 가려버려 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 전에 나왔었는데요. 그 전에 나왔던 그걸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앞에 다시 볼까요? 전년도 연간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전년도 연간 전체가 나오네. 그 정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늘지는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수준 118억 20배 수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요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올라 들어갈 만한 붙여볼만 하죠. 지금 정도 수준이면 여전히 휴메딕스 같은 종목들이나 바이오플러스 같은 종목에 비하면 현저히 비쌉니다. 현저히 비싸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싼 맛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리버설이죠? 이거 정확하게 리버설이잖아요. 찍고 하락세 스톱 끝났고 쭉 내려오던 하락세 실적 발표 나오고 끝났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종목들이 돌아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한스바이오라든가 LNC바이오라든가 난리가 났었고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십자 긋고 쭉 하락세에 나왔다가 십자 긋고 리버설을 돕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선도주 대표주 대장주인 파마리서치가 리버설을 긋고 돌아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뒤에 지금 후발로 리버설 치고 들어간 거예요. 요거 단타 공략으로는 지금은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빠진 거죠 이제. 자, 어느 정도 빠져서 이제 요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이제 공략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쪽에서만 보게 될 때 11,000원에서 지금 15,000원이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절반을 잡기 어렵죠. 50%가 채 안 되거든요. 그 케이스는 절반을 잡기 어렵습니다만 자, 이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딱 절반 수준 대충 절반 가격 라인 그어 보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 선 되겠죠. 오케이. 요선 이제 넘어 들어오면 바닥 탈출한다 그러고 여기까지 단타 거래로 앞서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요 정도의 흐름들 바닥에서 나와서 올라오는 바닥에서 십자 긋고 돌려서 쪽 치고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죠. 일단 더 올라오게 될지는 이제 나머지 이제 피부 무용지물 대장주들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 여기까지 들어오는 단타로 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어디에서 들어간 단타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을 하라 그러겠죠. 계속해서 지금 신규 상장주들 옛날 종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 다 잘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 건 뭔가 모멘텀을 달고 있느냐, 그 모멘텀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동되는 섹터 종목이냐 아니냐 구분할 것. 그 다음에 비교할 것입니다. 비교할 것.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라 그러면 저게 휴메딕스에 육박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바이오플러스를 한참 앞지르고 그건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얘가 그 정도 급의 종목은 아니잖아요. 당장 실적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바이오플러스급이나 돼야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스킨버스도 한두 기업에서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동종 섹터들이 올라 들어오고 이렇게 기술적 저점에서 세력들 들어오고 할 때 요런 때는 먹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다 이렇습니다. 노래야 될 위치들이 다 따로 있다는 얘기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오르고에도 신규 상장주들만 전문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개별 쪽에서 계속 공략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얘기 드렸죠. 개별 저가주
개별 쪽에서도 지금 테마로 도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야말로 완전 종목 대 종목의 게임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자,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아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때죠. 돈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